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악어의 눈물. 그 악어의 눈물이 참으로 거짓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서 뒤늦게 알게 되고 방송을 합니다. 한때는 그 악어의 눈물에 정말 감동하고 고마움과 사무치도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호성 씨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그 증인에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많은 그 법정 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정호성 님이 악어의 눈물이 가짜의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2달이 지난 지금 알게 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인방 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씨는 계속 번번이 그 법망을 피해 나가는 걸 보고 참 의아했었죠.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러더니 요새는 그 안봉근, 이재만 대표 최고위원까지 있는 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정호성 씨 구속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정호성 씨에 대한 죄조명을,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죄조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정호성 씨가 1월 5일 그 차기현 변호사가 그 태블릿 PC 감정이 필요하다. 굉장히 사이다 발언이었어요. 그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점점 사라집니다. 1월 5일날 차기현 변호사가 이거는 반드시 태블릿 PC 감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1월 10일날, 그러니까 1월 18일날, 1월 18일, 13일, 2주 후에 정호성 씨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감정 요구를 하지 않겠다. 아니, 자기 문제인데 당사자인 정호성 씨가 태블릿 PC 감정 요구를 하지 않겠대요. 그때도 국민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대네요. 1월 10일 날 그 검사가 부르더랍니다. 태블릿 PC 감정할 거냐? 협박입니다. 지금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특검 중에 문지석 검사라는 분이 불렀대네요. 정호성 씨를. 그 1월 5일에서 1월 5일 차기현 변호사가 정호성 씨를 변호하기 위해서 태블릿 PC 감정이 필요하다고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 씨를 불러서 태블릿 PC 감정할 거냐? 감정할 거냐? 감정할 거냐?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이며? 이쯤 들어가면 우리가 통상 겁박이나 협박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 정호성 씨를 그 검사 문지석 검사가 불러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정호성 씨를 이렇게 보면 키도 크고 스마트하고 좀 착해 보이죠? 어리숙해 보이고. 이 사람이 1998년도니까 한 20년 전 얘기네요. 얼마 안 된 거야, 사실은. 세월은 화살과 같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1998년도면 2000년 전인데 그때 고대를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 대학원에 가서 또 정치학 공부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때 야인으로 계시다가 그때서 이제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 야인에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죠.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시면서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이춘삼,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비서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호성 씨가 어떻게 보면 정치 경력이 짧은 거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서 큰 굴곡이 없는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든든하고 단단한 진짜 막강한 사람들이 없었고,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저렇게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이나 권세를 사용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재판의 결과 최서원 씨죠. 최순실 씨. 태블릿 PC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호성 씨가 구태여 이제 이게 지금 되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죄인데, 그 공무상 누설 혐의죄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게 최순실 씨한테 태블릿 PC로 그 연설문을 보낸 게 아니고 PC, 데스크탑에 존재하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 이메일로. 이메일 정도는 누구나 좀 사용하니까 거기서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태블릿 PC는 사이즈가 작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뭐 태블릿 PC에 관심이 없어서. 왜냐면 기능 면에서도 제한이 있고, 또 업무상으로 쓴다라는 거는 무슨 회사에 콘텐츠를 박아놓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유자재로 다각적으로 다양성 있게 그 일을 하려면 사실 태블릿 PC는 제한이 많고,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씁니다. 그런데 그 최순실 씨는 그 태블릿 PC를 쓸 만한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PC에서 이메일을 받아서 그 연설문을 고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후에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뭐 문건을 뭐 얼마를 보내고 이랬대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오죽하면 신의 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건 자기가 그때 자기가 쓰던 태블릿 PC고 그 내용에 비춰서 보면 각양각색의 언어 도단의 해석, 짜 맞추기, 퍼즐 맞추기, 그냥 막 나팔수 같이 생각도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소원 씨는 그 이대의 말 사건, 이대 청탁, 정유라 씨 결국은 이대 퇴학됐죠. 그거 말고는 PC 연루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농단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판사님이 실토를 하셨어요. 실토. 태블릿 PC 실토. 정우성 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13번 검사를 받았는데 정우성 씨가 그 악어의 눈물을 흘렸죠. 대통령 각하 앞에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증인을 안 하겠습니다. 증인을 거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증인 거부한다 이랬을 때는 대단한 용기가 있다. 정말 순백한 사람이다. 담백한 사람이다. 거짓된 증인이라면 차라리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 마음대로. 그렇지만 정우성 씨는 태블릿 PC에 관해서 규명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겠다. 함으로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태블릿 PC 국정농단 이거를 규명을 안 해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태블릿 PC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증인을 하지 않겠다. 증인 거부하겠다. 그러면서 90도 각도를 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거짓의 눈물이었죠. 용기 있는 눈물도 아니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죄를 밝혀줄 수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 놓고는 뒤돌아서서 박근혜 대통령 죄송합니다. 90도 각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은 그 태블릿 PC가 국정농단에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잡는 그 사실 규명을 외면시키고 그 태블릿 PC를 규명해 볼 기회를 거절한 정호성 의원을 뒤돌아서서 눈물로 흘리며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그 면만 본 거예요. 사람의 양면성. 한쪽은 이런 마음과 한쪽은 이렇게 행동하고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양면성을 국민은 볼 능력과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깜빡 속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진실과 거짓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애국당 보고
저는 전반전에 뛰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도 별명이 최순실이가 돼갖고 탄핵을 받고 허구한 날 법원에 다녀야 되고 허구한 날 경찰 검찰이 고발 고소하고 전반전에 제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나가다 보니 애국당에도 저 많은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자꾸 놀랍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인파와 너무너무 많은 태극기 국민들 때문에 제가 막 기절을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다 애국당이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애국당 당원은 아니지만 태극기를 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국당을 갔습니다. 애국당에서 지도부들이 얼마나 그동안의 전반전에서 무섭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기록이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희재 씨는 정미영 씨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대통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의 그 정호성 씨의 악어의 눈물처럼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나거나 다를 수 있다는 양면성. 그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너무 가까이 지도부를 알고 들여다보고 가까이 가다 보면 멀리서 바라다 볼 때의 입장하고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그것을 똑바로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나약하거나 미약하다. 그래서 항상 한 가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한 가지만 보지 말고 폭넓게 넓게 바라다 보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 유튜브 방송도 그래요. 막 되게 소비는 여자들이 하죠. 여자들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소비도 더 극성스럽게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하는 방송에는 와 하고 몰려갑니다. 유튜브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성 있게 유튜브 방송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치나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양성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이 시각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성 씨의 그 가짜 악어 눈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다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르고 옳은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바로 섰을 때 발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방관하고 갔을 때는 그만큼 고통의
악순환이 되뿌리 될 뿐이며 미래의 약속은 없다. 고로 바로보기 방송이라서가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과 기준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안목과 다양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